이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개념 배우고 문제 풀고 틀린 거 질문하고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면 딱 3등급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인터뷰에 이어서요. 대체 이놈의 수학이 몇 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되고, 대체 얼만큼 잘해야지 미국의 의대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정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태균 박사님 다시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균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번에는 대체 왜 우리나라의 공대 대신에 의대를 다 쏠리고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이공계의 가장 좋은 아웃풋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업에서 받는 돈이 왜 이렇게 작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 네네. 네, 오늘은 일단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보니까 좀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대체 몇 학년 때부터 수학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이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또는 최상위권 미국대에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량이 되는지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 국내 입시를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이제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과학 정도가 될 거고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을 비롯해서 되게 많은 형태들의 뭐 영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이제 거의 조금 의미가 퇴색됐고 결국에 국어, 수학, 과학을 가지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거고 보통 이제 의대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도 재수를 하는 이유는 보통 과학 때문에 많이 재수를 해요. 왜냐면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막바지의 과학 두 과목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뭐 하나 틀리냐, 두 개 틀리냐, 세 개 틀리냐를 가지고 인서울 대신에 지방의를 가냐, 아니면 재수를 하냐 이게 결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목 중에서 가장 로드가 많이 들어가는 과목은 수학인 거는 아주 모두에게나 확실한 사실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학을 못하는 데 있어서 수학의 기초가 잘 안 다져지니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되긴 하는데 요새 나온 과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계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기도 하고 일단 과학 때문에 재수하는 케이스들은 국영수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결국 과학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거고 그만큼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디폴트인 거죠. 그 조건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했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 수학 같은 경우는 각 용어의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내가 뾰족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문제가 굉장히 압축적이거든요. 전 G8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이제 잘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앞단에 밟을 돌멩이를 놓아가면서 푸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보면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사고를 굉장히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나 세 가지 포장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각각의 요소를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걸 한꺼번에 주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준용 원장님의 뭐 이름과 그리고 뭐 성별과 나이와 사는 것을 다 알려주면은 이준용 원장님 이렇게 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가리고 성별을 가리고 다 가린 다음에 약간 스무고개 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이제 뭐야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이런 딱 느낌인 거죠. 쉽게 약간 상식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약간 동물적인 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거기에 맞는 직관과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몸이 굳어지고 할 때 시작하는 건 많이 늦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 보통 이제 뭐 악기에서 대성하신 아티스트 분들을 보면은 되게 어릴 때부터 유년기에 이렇게 하시고 늦게 시작을 하셔도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개념 배우고 문제 풀고 틀린 거 질문하고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면 딱 3등급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3등급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학부형분들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꼭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대체 몇 학년부터 각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딱 정해진 답이 있나요? 네, 어느 정도는 있죠. 제 자녀라면은 우스갯소리로
한 3살 때부터 11살 사이 정도면은 빡세게 시켜서 공부를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들이 아동학대를 신고당한다. 내가 신고할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좀 이른 시기에 올바른 습관,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무리 늦어도 마지노선은 중학교 1학년. 도제식으로 배워서 완성을 해야 되는 시점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의 겨울방학 정도. 그러니까 쭉 좁혀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 입학부터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딱 3년 정도가 수학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피리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는 뭐 갔는데 이렇게 몇몇 소수의 사례들은 있을 텐데 결국엔 저희는 뭐 1명, 2명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많은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가 운동이나 악기를 새로 배우는 게 어렵고 그 이유는 본인의 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배웠기 때문인 거고요. 수학도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한 편이거든요. 그냥 맞는 방이 아닌데 억지로 막 계산 많이 하고 힘으로 제끼려고 하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하는데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실제로 뭐 반포에 있는 저희 학원에서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1시간에 지불해야 되는 페이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아이를 교정하기가 아이한테도 어렵고 선생님한테도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가 골든타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친구가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 노력을 했다. 대체 얼만큼을 수학을 해야 이 친구가 수학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량화된 시간 같은 경우는 아이의 이제 두뇌와 자질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약간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는 명확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그 직전 겨울방학 때까지 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을 거의 마스터를 다 시키면 돼요. 마스터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중학교 3학년 그 겨울이 되면 그 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그 수능 시험지를 갖고 와서 풀었을 때 1등급이 나온다 정도면 일단은 그게 최소 요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3년 선행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8학군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입시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이제 거의 퍼펙트하게 끝낸 상태로 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내신만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럼 내신 챙기다가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그냥 정시로 틀면 되는 거고 근데 내신 공부조차도 이미 선행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2년 또는 3년에 한두 명 정도씩 8학군의 각 학교의 전교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수시든 뭐 정시든 어느 쪽으로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에요. 하긴 저도 옛날에 음악을 해봤을 때를 기억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에 이렇게 만지작 거렸던 거 그리고 그거를 만지작거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에 거의 푹 빠져서 한 5시간에서 8시간 이상을 그 아기 때부터 막 정신없이 막 신나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결국 탑까지를 찍어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역시 공부도 그런 것들이 어릴 때 딱 다져져야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많이 좀 유두리 있는 자신의 삶을 챙겨가면서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이제 알려드렸으니 그럼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학원을 다니는 날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6시간 학원을 다니지 않는 날 같은 경우는 11시간 정도 순수 본인 공부 시간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말한 순수 공부 시간이라는 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강의 인터넷 강의 듣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배제하고 타이머로 쟀을 때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주간 합산 공부 시간이 전 과목 합해서 최소 40시간은 나와야 되고 이 중에 절반 이상 20시간 이상은 오로지 수학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크게 2-3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에서 되게 경쟁력 있는 스템을 하든 아니면 한국 입시에서 어느 정도의 좀 헤게모니를 치고 의대 입시에서의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한 골든타임이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요 사이가 골든타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1에서 중3. 중1에서 중3까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대체 얼만큼의 정량적인 실력이 돼야 되느냐? 그건 사실 미국 입시, 한국 입시 따지지 않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에 수학을 마스터하는 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완성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을 대체했을 때 뭐가 좋냐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생으로 바뀐다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훈련이나 정량적인 시간 같은 걸 재면서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훈련이 전제가 됐을 때 결국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안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본인의 삶이나 본인의 사고를 좀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면서도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꼭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박 박사님과 또 이야기 재밌게 나눴는데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